네, 이렇게 북한의 노동당대회가 36년 만에 오늘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7차 당대회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7차 당대회,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먼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7차 당대회는 1980년 6차 당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무려 3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당대회고, 특히 김정은 시대 노동당 지배를 중심으로 통치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개최되는 것인데, 아마 이번 당대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어떤 새로운 경제 발전 노선, 또 김정은의 어떤 위치 변화, 격상, 그다음엔 새로운 그 신진 세대의 등용,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7차 당대회를 두고 김정은 시대 개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새로운 직책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직함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까 그 직책을 전부 넘겨받을 수는 없고 해서 과도적인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고 제1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가 열린다면 분명히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졌던 총비서라든지 뭔가 당의 수위라는 직책을 반드시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김정은 배지를, 초상 배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엔 김여정이 뭔가 당의 조직 비서나 조직부장에 임명된다든지 친정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반에 개회식이 열린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개막 소식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늦춰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벌써 개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김정은의 참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또 이 7차 당대 직전에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서울에 왔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잔뜩 겁을 먹고 김정은의 동선이 장시간 동안 사회문화회관에서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런 오픈 행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여러 사절들이 와서 좀 당대회가 빛나는 대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편집해서 녹화로 방송하려고 지금 그 개막식 장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초라하기 때문에 어쩌면 일부러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 잔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지난 그 80년 6차 당대 때만 해도 아프리카의 기니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국가 원수급이 두세 명, 그 외에는 또 중국 공산당 정치국 그때 위원이었던 이선년 부주석, 그야말로 쟁쟁한 외국의 수반과 정상들이 한 70여 명 이상 참석을 했는데 이번 대회는 지금 중국 공산당 대표가 대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개막 첫날 첫 시간에 주석단에 김정은을 위시로 해서 외국 인사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이제 주석단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그 외국 사절들이 없다면 그 초라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런지 이런 우려들이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오픈 행사를 차라리 클로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초청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중국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축전 명단에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중국과 어떤 대표단 파견 문제, 그 격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을 수 있고 조금 오버할 수는 있지만
정말 5차 핵실험과 또 중국 대표단과 이런 것과 중국과 뭔가 밀당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공개하지 않는 거 보면 그 외국 대표단이 너무 초라하고 그 대신 뭐 CNN을 비롯해서 100여 개 외국 언론사 기자들은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과연 보도 자료들을 자국으로 어떻게 송신할지 그런 문제도 좀 크게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나갔고 지금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난 6차 대회 때는 일본산 TV를 이제 당대회 참가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외신에 따르면요. 참가자에게 오늘도 역시 42인치 평면 TV를 선물한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예, 아마 3천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LED 평면 아주 얇은 그런 TV를 선물할 것이 아마 거의 확실시되는 문화입니다. 최근에 반동을 통해서 이런 텔레비들이 한 수천 대 북한으로 들어갔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당대회에 참가하는 3천여 명의 대표들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컬러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던 이런 간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 고급 텔레비전을 주고 대신 북한에 한 2,300만 그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 가정당 하나씩 컬러 텔레비전을 선물한다. 물론 북한에 아직 지금 현재 텔레비전 보유율이 한 30-40% 되는데 이번에 아마 김정은이가 보통 인민들에게는 평면 TV는 못 줘도 재래식 컬러 텔레비전을 준다면은 북한 전 주민이 전 가정의 텔레비전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김정은이 개회사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글쎄요, 핵 보유에 대한 명시 뭐 이런 언급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뭐 5차 핵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전후로 지금 한다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대회를 아마 한 3일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개막하면 금, 토, 일요일 날 오후에 폐막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폐막할 때 당 규약을 개정해서 발표하는데 그 규약에 조선노동당은 핵보유국이다 이런 걸 명시해야 될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당대회 마지막 날에 5차 핵실험을 해서 그것을 당 규약에 삽입할 그럴 가능성도 우리는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고요. 글쎄요, 어떤 뭐 특별한 대남 유화 조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마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한다면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대남 정책, 대미 정책, 또 대국제 관계에서 파격적인 조치들을 선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모든 데서 이 한반도의 이니셔티브를 자신들이 쥐고 나간다. 이런 아마 판단하에 우리 정부와 또 남쪽을 향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 어려운 너무 이제 격상된 이런 대남 제안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이 뭐 고려민주 연방제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된 것이라든지 더 구체화됐다든지 이런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선전선동 공세를 벌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창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